실제로는 이 충동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도박 충동이 날 때, 도박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기에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을 해보면 도박을 1년 이상 쭉 이렇게 끊어가시는 분들은 오늘의 제 이야기를 안 해도 스스로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아시고 또 실제로 방법도 잘 써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더 확신이 들었고, 상담을 어느 정도 받으신 분한테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오래 끊어가면 끊어갈수록 이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우선 이 충동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멘탈을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참고 견디는 게 멘탈 세팅이 아니고, 우리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잘 회복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멘탈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도박 충동, 이 충동에 대해서 오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도박 충동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충동은요, 어떤 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도박 충동 말고 다른 데에서도 충동 느껴보셨나요? 예를 들면 배가 정말 고픈데 치킨집 앞을 지나간다. 그럼 우리한테는 무슨 충동이 일어날까요? 치킨을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 싶어가지고 치킨을 샀어요. 그래서 치킨을 먹으려고 내 앞에 딱 놔뒀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배고픈데 누구 올 때까지 기다렸다 먹재요. 그럼 어때요? 충동이 더 올라옵니다. 근데 와야 될 사람이 늦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올라오고 이제 막 짜증나고 화나죠. 그래서 여기서의 충동은 뭐냐면, 배고픈 거에 대해서 나는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충동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뭔가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치킨이었죠. 충동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 어떤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를 빨리 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치킨을 샀는데 못 먹게 했죠. 충동이 더 올라온다고 했죠. 뭐예요? 더 빨리 하라고. 근데 참으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충동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걸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더 빨리 하라, 더 빨리 하라, 더 빨리 하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예요. 충동이 문제예요? 치킨을 먹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치킨을 먹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은 치킨을 빨리 먹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반응인 거죠. 그래서 내가 도박 충동을 느꼈다면, 도박 생각이 났다면, 이 충동이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충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치킨을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었죠. 도박도 마찬가지로요. 이 충동은요, 분명히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이거는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강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이 왔을 때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 충동은 더 강하게 오기 때문에, 그 강한 충동으로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라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오는 거고요. 그래서 충동이 올 때는 그 충동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충동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발되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재발되신 분들이 자기는 왜 도박을 다시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한번 생각해보자. 이 도박 충동이 언제 올라왔는지.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게 있었냐면, 혼자 사시는 분인데 퇴근하고 집에 와요. 그래서 밥 먹고 씻고 자요. 근데 자고 누웠을 때 도박 생각이 난대요. 근데 그때가 막 한 9시, 10시에 퇴근해가지고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1시, 2시에 잠이 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이유를 잘 못 찾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꾸 반복해서 이 생각을 해보고 기억을 떠올려 보면 자기가 누웠을 때 도박 생각이 났다는 걸 찾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분이 누웠을 때 생각난 게 아니라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퇴근을 못 했어요. 그래서 야근을 해. 야근을 하고 또 허무하게 집으로 와. 그래가지고 이분은 퇴근 시간에 퇴근을 못 하고, 그 다음에 또 혼자 또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고 이런 과정에서 이미 그 전부터 도박 생각이 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알아차린 게 뭐냐면 아 내가 이 내 삶에 대한 어떤 허무함과 허망감과 혼자 있는 이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이 자꾸 도박 생각을 나게 했군요. 이런 거를 찾았어요. 그럼 이분들은 도박을 어떻게 끌어가야 돼요? 외로움과 허망함을 대처하는 방법도 찾겠죠. 또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가 왜 도박을 충동이 일어나는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자꾸 또 상담 시간에 천천히 억지로 떠올리면 안 떠오르거든요. 천천히 떠오르면서 곰곰이 이제 떠오른 대로 우리가 그 기억을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가족 모임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희한하게도 가족 모임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가봤자 또 도박했냐 안 했냐만 물어볼 거고 또 뭐라고만 들을 거에 뻔하기 때문에 아예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자기를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운해요. 그래서 이분이 도박 충동이 언제부터 됐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족 모임에 자기를 부르지 않았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족 모임이 진행된 날 도박 충동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도박 충동이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이 자기가 가족들한테 부름을 받지 못한 그 서운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도박 충동을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상담사나 뭐 다른 사람한테 나 도박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언제 도박 충동을 느끼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대뜸 도박 충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말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박 충동이 일어날 때, 도박 생각이 날 때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도박 충동과 관련된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도박 충동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박 충동을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도박 충동 이전에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도박 충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구나. 단편적으로 도박 생각만 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맥락으로, 이 패턴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박 충동을 일으키는 자극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분이 도박 생각이 났지만 도박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도박 생각이 언제부터 났냐라고 자꾸 또 우리가 찾아봤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길을 가다가 공사장 옆에 사다리가 서 있었던 거예요. 사다리 해보신 분은 알겠죠? 그 사다리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죠.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 도박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박 생각이 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충동을 촉발시키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불씨를 딱 붙이는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을 때 도박을 오래 끌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도박 충동 대처, 도박 생각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 대처법에 대해서 3편을 거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밖에도 좋은 방법이 많습니다. 그거는 유용하게 계속해서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쓰시길 바라고요. 제가 3편에 걸쳐서 이야기한 내용도 꼭 참고해서 써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기억할 건 뭐냐면 도박 충동 전에 반드시 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박 충동을 볼 게 아니라 내가 도박 생각이 나네? 그러면 이전에 뭐가 있었지? 그 앞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앞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서 내가 문제가 일어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편에서 얘기한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틈틈이 도박 생각을 나게끔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리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 채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도박을 끊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을 끊어가는 많은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오늘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